정원이 쓰러진 그 밤 사라진 와인잔 하나가 진태석을 살인미수범으로 만들 수도 차정원을 후계자 인형으로 묶어버릴 수도 있는 열쇠가 돼버렸는데요. 친자관계는 이미 성립된 상태였죠. 차정원의 친부는 진태석이라는 결과가 나온 순간부터 병원 복도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바뀌었고 말투가 바뀌었고 무엇보다 진태석이 차정원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전엔 불안한 변수였는데 이제는 내 소유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소유욕이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드러난 게 바로 그 와인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응급실에서 가까스로 의식을 붙잡고 목이 찢어질 듯 마른 숨을 내쉬었어요. 약물 반응 때문인지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픈데요. 그런데 정원이 더 아픈 건 몸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나는 진태석의 딸이라는 사실이 이미 떠버렸고 정원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정원은 처음으로 확신해요. 진태석이 와인을 탔다는 게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걸요. 그 와중에 진태석은 병원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라졌죠. 사람들이 회장님 어디 가셨냐 묻는 사이 진태석은 딸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판을 정리하러 움직였던 거예요. 진태석은 원래 그랬습니다. 일이 터지면 사람부터 달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와 사람의 입을 먼저 관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이 바로 와인잔입니다. 누군가가 쓰러진 차정원 옆에서 와인잔을 빼돌렸죠. 그게 정원을 도울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증거는 동시에 정원을 더 위험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집에서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 곧 목표가 되거든요. 한혜라는 병원에서 미치도록 차분한 척을 합니다. 혜라는 눈물부터 쏟는 사람이 아니죠. 혜라는 늘 버텼고 버틴 힘으로 누군가를 눌러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혜라가 잠깐 무너져요. 남편 진태석이 자신의 딸 차정원을 죽이려 했다는 의심 그리고 이미 친자 관계가 드러나버린 뒤라는 현실이 혜라를 목 졸랐거든요. 혜라는 정원에게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라고 말하려다 목이 막힙니다. 정원이 지금 원하는 건 위로가 아니라 진실인데 혜라는 진실을 주면 정원이 더 크게 다칠까봐 겁이 나요. 엄마로서의 본능과 진태석의 아내로서의 생존 본능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더라고요. 그때 공난숙이 들어옵니다. 난숙은 핏줄에 꽂힌 사람이죠. 친자 관계가 성립된 순간부터 난숙의 머릿속에는 계산이 하나로 정리됩니다. 차정원은 이제 진태석의 딸이 아니라 진태석을 흔들 수 있는 딸이에요. 난숙은 정원을 불쌍해하지 않습니다. 난숙은 정원을 쓸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만 다정해져요. 난숙은 혜라에게 말하죠. 한혜라, 이제 숨길 수 없지? 너도 끝났어. 혜라는 그 말을 듣고도 반박을 못해요. 반박하면 난숙이 더 파고들 걸 아니까 혜라는 오히려 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얇아서 난숙은 더 확신해요. 혜라는 뭔가 더 숨긴다. 주하늘은 그 사이에서 찢깁니다. 주하늘은 공난숙의 양아들이죠. 난숙이 키운 방식대로라면 하늘은 난숙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차정원을 사랑해요. 그리고 와인잔을 빼돌린 증거가 어딨는지 하늘은 어렴풋이 눈치채거나 직접 손에 쥐게 됩니다. 하늘이 그걸 손에 쥔 순간부터 갈등은 끝났어요. 난숙에게 보고하면 정원은 도구가 되고 보고하지 않으면 하늘은 배신자가 됩니다. 하늘은 고민 끝에 정원에게 먼저 말합니다. 정원 씨,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걸 꺼내면 회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정원은 그 말에 오히려 눈빛이 단단해져요. 정원은 이제 알아버렸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더 쉽게 죽는 집이라는 걸요. 여기서 정원이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내 친부가 진태석이라며.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해? 이 질문이 정원의 심장을 때려요. 딸을 인정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딸을 필요할 때만 쓰는 아버지. 정원은 자기 존재가 사랑이 아니라 권력 싸움의 칩이란 걸 인정해야 하는 지점에 서게 됩니다. 그 인정이 너무 아프니까 정원은 오히려 더 차갑게 결심해요. 나도 이제 칩이 아니라 판을 흔드는 사람이 되겠다. 이 결심이 가능한 이유는 정원이 이미 건양 쪽 비자금 비밀 자금 쪽에 발을 담갔기 때문입니다. 그건 혜라가 얹어준 위험한 손이었죠.
정원이 돈 흐름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퍼지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정원을 보며 누군가는 말합니다. 정원이 그 돈 만졌다며? 그 말이 퍼지는 순간 정원은 피해자에서 의심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프레임을 가장 먼저 붙잡는 사람이 주영채입니다. 주영채는 가짜 임신이 정리된 상태에서 더 이상 전공법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채는 피해자 자리를 다시 만들려 해요. 영채는 아주 교묘하게 말을 흘립니다. 차정원이 회장님을 협박하던데요. 돈 때문에. 차정원이 술자리에서 뭘 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영채는 더 잔인한 수까지 생각합니다. 정원이 쓰러진 사건을 이용해서 나도 피해자다 프레임을 만드는 것. 영채는 병원에 나타나 나도 몸이 안 좋다 스트레스로 피가 비친다 같은 말을 던져요. 사람들은 또 웅성거리죠. 혹시 정원이 영채 유산시킨 거 아냐? 말도 안 되는데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더 잘 먹힙니다. 이 집은 진실보다 소문이 먼저 칼이니까요. 진세우는 그 소문을 듣고 얼굴이 굳습니다. 세우는 정원의 전남편이죠. 세우는 이미 정원의 친부가 진태석인 상황에서 자기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감각적으로 압니다. 세우는 정원을 돕고 싶어도 돕는 순간 자기 자신이 같이 빨려 들어갈까봐 두려워요. 게다가 세운의 아내 주영채가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냄새가 나는데도 세운은 쉽게 결단을 못 내립니다. 영채를 버리면 세운 자신도 끝날 수 있거든요. 영채는 세운의 그 약함을 정확히 찌릅니다. 당신 정원 편 들면 당신은 회장님한테 찍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세운은 그 말에 더 침묵하게 되고 침묵은 결국 공범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세미도 흔들립니다. 진세미는 헤라와 태석의 딸이고 정원은 이부언니죠. 세미 입장에선 정원이 태석의 딸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정된 순간부터 집안의 중심이 바뀐 겁니다. 세미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져요. 언니가 아빠의 딸로 확정되면 나는 뭐가 되지? 그 불안이 질투로 바뀌고 질투는 자꾸만 정원을 탓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미는 또 정원이 응급실로 실려가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세미는 미워하면서도 겁이 났습니다. 정원이 죽으면 이 집은 더 이상 평범한 막장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범죄로 넘어가 버리니까요. 세미는 결국 헤라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 언니를 죽이려고 한 거야? 헤라는 대답을 못해요. 대답하는 순간 헤라가 지켜온 모든 거짓말이 깨지거든요. 여기서 진태석이 한수를 둡니다. 진태석은 정원을 치워야 할 리스크로 남겨두지 않아요. 진태석은 정원을 오히려 공개적으로 감싸는 척합니다. 내 딸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흘리죠. 이 말은 보호처럼 들리는데요. 사실은 목줄이에요. 진태석은 정원을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고 정원이 가진 비자금 정보도 회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정원이 아버지를 살인미수로 고발 같은 선택을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고발하는 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정원은 끝장나니까요. 진태석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당당하게 정원은 내 딸을 외치는 겁니다. 인정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던 거죠. 공난숙은 진태석의 그 움직임을 보자마자 알아차립니다. 태석이 정원을 품는 척한다. 정원에게서 뭔가를 빼내려 한다. 난숙은 곧장 주하늘을 쥐어짜요. 하늘아, 증거 어디 있니? 하늘은 모른 척하려 하지만 난숙은 하늘의 눈빛에서 이미 답을 읽습니다. 난숙은 하늘에게 단호하게 말하죠. 정원 살리고 싶으면 너부터 살아. 증거는 내 손에 와야 해. 하늘은 처음으로 난숙에게 반항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늘은 평생 난숙의 방식으로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하늘은 정원을 떠올리며 버티고 난숙을 떠올리며 무너집니다. 이 갈등이 하늘의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됩니다. 하늘은 결국 선택을 미룹니다. 그 미룸이 더 큰 파국의 씨앗이 되고요. 미룬다는 건 양쪽 모두에게 배신처럼 보이니까요. 차정원은 병실에서 몸을 추스르며 자기 편이 누군지 세기 시작합니다. 한혜라는 엄마다. 주하늘은 연인이다. 그런데 공난숙도 진태석도 주영채도 진세훈도 전부 정원을 자기 판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정원은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해요.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보다 누가 나를 이용하느냐를 먼저 봐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정원은 헤라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숨지 않을 거야. 헤라는 정원을 말리고 싶지만 말릴수록 정원은 더 위험해져요. 헤라는 결국 정원에게 다른 제안을 던집니다. 증거 바로 내지 마. 시간을 벌어야 해. 태석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 정원은 씁쓸하게 웃어요. 아빠가 아니라 진태석이라고 부를게. 엄마도 이제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이 한마디가 헤라의 가슴을 찢습니다. 헤라는 정원이 자신을 미워할까봐 두려웠는데 정원은 미워하는 단계도 넘어서서 거리두기를 시작해요. 그게 더 잔인하죠. 주영채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영채는 진태석과의 거래를 더 공고히 합니다. 회장님, 정원이 비자금 계정 만진 기록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태석은 말없이 영채를 봅니다. 태석은 영채를 신뢰하지 않아요. 하지만 태석은 영채가 더러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건 압니다. 태석은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채는 그 순간 확신해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영채는 정원을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정원이 쓰러진 사건을 역이용하려 합니다. 차정원이 자작극을 벌였다는 소문, 아버지를 흔들려고 일부러 쓰러졌다는 소문.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면 정원은 고발할 명분이 사라져요. 사람들은 증거보다 이미지를 믿으니까요. 하지만 정원에게도 반격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정원이 손뗀 비자금 쪽의 진짜 장부예요. 정원은 헤라의 비밀 임무를 하면서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태석이 가장 숨기고 싶은 숫자들을 봐버렸습니다. 정원은 그걸 들고 협박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정원은 오히려 그 숫자들을 이용해 살아남을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합니다. 증거는 2개가 있어야 해. 와인잔 하나로는 부족해. 이 집은 그 하나를 뺏어가면 끝이야. 하늘은 정원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하늘도 압니다. 2개의 증거를 쥔 순간부터 정원은 더 큰 표적이 된다는 걸요. 그리고 사건은 중간 클라이맥스로 한 번 더 튀어오릅니다. 사라졌던 와인잔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돼요. 병원 청소 직원이 누가 잔을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입을 열려다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누군가 입막음을 한 거죠. 그 누군가는 진태석일 수도 있고 공난숙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한혜라일 수도 있습니다. 정원은 그 순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이 판에서 착한 사람은 없다. 다만 덜 잔인한 사람이 있을 뿐이란 걸요. 정원은 결국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와인잔을 내기 전에 나 먼저 움직일게요. 정원은 병실에서 나오자마자 진태석에게 직접 말하려 해요. 당신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말해. 태석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정원을 딸처럼 보며 웃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소름 끼쳐요. 태석은 정원에게 말하죠. 원하는 거? 간단해. 내가 내 딸로서 내 옆에 서는 거야. 정원은 그 말의 뜻을 압니다. 옆에 서는 게 보호가 아니라 포섭이라는 걸요. 한혜라는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헤라는 정원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헤라가 정원을 지키기 위해 움직일수록 헤라 자신이 숨겨온 죄와 거짓말도 같이 드러나게 돼요. 헤라는 결국 결심합니다. 태석과 정면으로 싸우면 정원은 다친다. 그러면 우회에서 태석을 흔들어야 한다. 헤라는 공난숙을 찾아갑니다. 적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헤라는 난숙에게 아주 조용히 말해요. 정원이 내 딸이든 태석 딸이든 난 그 애를 잃으면 끝이야. 회장님, 너도 원하는 게 있잖아. 거래하자. 난숙은 그 제안을 듣고 입꼬리를 올립니다. 난숙이 원하는 건 늘 하나였어요. 태석을 무너뜨릴 열쇠. 그리고 그 열쇠가 지금은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음 전개의 가장 무서운 포인트예요. 친자 관계는 이미 확정됐고 이제는 그 확정이 정원을 살리는 게 아니라 더 위험하게 묶는 족쇄가 됩니다. 와인잔은 정원을 도울 증거인데 동시에 증거를 가진 사람이 표적이 되죠. 주하늘은 난숙과 정원 사이에서 갈라지고 헤라는 태석과 정원 사이에서 갈라지고 세우는 영채와 과거 사이에서 갈라지고 세미는 언니와 자기 자리 사이에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회를 못 끊게 만드는 여지를 하나 남겨야 하잖아요. 정원이 비자금 장부에서 딱 한 줄을 발견하는 겁니다. 숫자 옆에 적힌 이름 하나. 주영채도 차정원도 아닌 전혀 예상 못한 이름.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정원은 숨이 멎어요. 아, 나를 죽이려 한 사람이 태석 혼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정원은 그 한 줄을 보고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이름이 다음 희생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원은 결국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나 이제 딸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나를 지킬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정원의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요. 발신자는 진태석. 내용은 짧습니다. 와인잔 어디 있니? 정원은 그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됩니다. 진태석이 원하는 건 사과도 화해도 아니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증거 사냥이라는 걸요.